오늘 할 거는 계절별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술 발달에도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레벨까지는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 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되게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뭐 어떤 기술이 급격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새 제가 느끼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주팔자 같은 경우도 한 20년, 30년 전에 주로 다뤘었던 이론들 아니면 불과 10년 전에 다뤘었던 이론들이나 이게 지금 적용해서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외부 요인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체도 바뀌게 되니까 그 보는 관점들을 계속 시대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주 명리학 쪽 분야는 아무리 뭐 이름이 높은 권위자의 이론이라든지 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지나면서 대단히 빠르게 도태되어 버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론 토대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론에 대한 기틀을 잡고 변화하는 해석들을 붙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더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에서 그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음양이랑 오행입니다. 우리가 음양 오행을 다룰 때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월지에서 어디 분야에 배속돼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하면 이게 계절입니다. 사주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월지 기준으로 본다. 일주 이야기를 하는 건 바뀌는 얘기야. 매년마다 바뀌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볼 게 아니라 월지 기준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자기 만세력에 자기 사주를 생년월일을 입력해 보시고 월지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는가만 보면 그게 그 이 사주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행을 아는 거예요. 이건 안 변해. 인묘지는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해자축은 겨울이에요. 그리고 각 계절마다 마지막 자리는 이렇게 진, 뭐 미, 술, 축 이렇게 토로 배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으로 보세요. 봄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걸 지지에 있는 거를 오행으로 토다라고 보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각 계절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를 하겠습니다. 모든 계절은 오늘 좋은 얘기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얘기가 없을 거예요. 모든 계절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주의 단점들을 말해줘야 되는 거야. 여름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봄은 목생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화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봄은 하나만 하면 돼. 목생화만 하면 성공이다. 근데 여름은 잘 봐. 우리가 분명 오행을 배울 때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화생토? 토 어디 갔어? 계절에 토는 없어. 그리고 토생금? 토 어디 갔어? 없어. 화극금만 있어. 여름은. 이 얘기는 뭐냐? 여름만 이러잖아. 여름만. 얘도 금생수야. 얘도 수생목이야. 여름만 화생토 토생금을 해야 돼.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계가. 그럼 여름은 뭐냐? 일단 조졌다. 여름 자체가 두 가지, 아니 모든 애들은 한 가지만 해야 돼. 얘만 두 가지를 해야 돼. 삶 자체가 힘들어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 봄한테 목생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6가지인데 6가지만 해도 힘들거든? 근데 얘는 화생토 토생금을 해야 넘어가는 거야. 2배야 2배. 그래서 매우 힘든 거지. 그래서 여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화생토 플러스 토생금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화가 다이렉트로 금에 갈 수가 없고 토라는 거를 거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단계가. 그래서 이 여름에 있는 이 미토가 이 단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미토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미토 하나만 깔려 있어도 그러면은 미월생 아니면은 뭐 양띠 미토 뭐 이렇게 깔려 있는 애들이겠지. 이것만 있어도 화생토 토생금으로 잘 넘어갔잖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철이 엄청 잘 들었어.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미월 양띠 이런 애들만 봐도 그냥 팁이야.
얘네들은 시집을 일찍 가. 왜냐? 빨리 어른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빨리 자리 잡고 싶어 해. 왜냐면 빨리 할 일이 많아. 화생토도 해야 되고 토생금도 해야 되니까. 왜 이거를 조절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러면 단순하게 외울 때, 하이드가 미월만 결혼을 일찍 하는데 미월은 뭐 이렇테라가 아니라, 미라는 게 화생토, 토생금을 조절하는 토기 때문에 얘들은 빨리 자리 잡고 성장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님들은 사주 고수처럼 들리는 거잖아. 이해됐죠? 얘네는 얼마나 힘들어. 근데 뭐 사오미 이때 태어난 사람이 미토가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쉽지가 않지 이게. 그래서 여름생들이 보통 삶의 목표가 뭐냐면 젊을 때 땀 흘려 일해서 남들처럼 살자. 이게 이 사람들 인생의 최대의 과제야. 이게 인생의 목표야. 이거를 원해.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욕심이 많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물론 많을 수도 있겠지. 그 많다는 건 미가 있어야 돼. 미가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큰 목표가 있지 않아. 그냥 남들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가 목표야. 마인드가. 봄이랑 많이 다르죠 이때부터. 근데 잘 생각해봐. 화라는 거는 여름이잖아요. 졸라 더워요. 우리가 그냥 여름에 지금 추우니까 이러지. 여름 밖에 나가봐. 잠깐 밖에 나가도 육수 범벅이야. 그러면 내가 옷을 입고 밖에 나가도 땀을 이미 흘려서 나가면 또 가서 갈아입어야 되고 또 갈아입어. 빨래를 하루에 한 3번 해도 샤워 한 2-3번 해야 돼. 효율이 좋겠냐고. 안 좋죠 효율이. 물세도 많이 나가. 빨래도 많이 해야 돼. 옷값도 많이 들어. 옷도 빨리 상해. 여름이니까 몸 더워 죽겠어. 콜라도 먹어야 돼. 일하다가 사이다도 한 잔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돼. 돈이 많이 들죠 얘네들은. 일하러 나가서 돈을 쓰고 와. 이 돈을 벌러 나가가지고 골병 들어오고. 여름들은 연봉이 오르면 몸이 그만큼 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여긴 효율이 좋은 동네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병원비가 어디가 많이 나가냐? 많이 나가지. 병원비 많이 나가요. 똑같이 병에 걸렸는데 나만 더 많이 나가. 자, 차이 알려줄게. 임묘진이 돈이 많이 드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싸구려를 먹거나 싼 거를 입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난대. 그래서 못 걸치고 있겠대. 싼 거 먹으면 입맛에 안 맞고 몸이 아프대. 이래서 비싼 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거 지가 돈을 안 내. 누가 내줘. 여름은 지 돈 내야 돼. 지가 비싼 병원 가야 됩니다. 자기가.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여름생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내 주변 애들이 다 여름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 애들이 다 땀 흘려 일해서 남들처럼 살려고 해. 그러니까 다 서로 경쟁하고 견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름인 애들, 만약에 친구들 중에 여름인 친구들 봐봐. 얘네들은 누가 땅 샀다고 하면 배 졸라 아파해. 서로 샘낸다고. 서로 샘내. 엄청 커 이게. 그래서 여름인 애들은 주변에 견제도 많이 당하고, 특히나 여자인 애들이 그 여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대 같은 데 가 있잖아? 그러면은 막 옆에서는 절친인데 뒤에서 막 씹혀가지고 막 이용당하고 막 이렇게 샘내고 막 이런 애들을 엄청 막 다 여름이야 얘네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호구처럼 봐. 힘들지 기본적으로 조건 자체가. 그래서 여름들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인연이 부질없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얘네들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네. 이게 되게 많아. 왜냐면 이 주변 애들이 다 질투해. 자기는 잘 몰라. 젊었을 때는. 여름인 애들이 나이가 들면 이게 보여. 왜냐면 나이가 들면 미가 자연스럽게 되잖아. 여름인 애들은 사에서 시작해서 미에서 끝나. 삶 자체가 대운이랑 상관없어요. 여름은 여름으로 시작해서 여름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봄은 영원히 커봤자 진인 거야. 그러니까 봄은 자기가 성공해봤자 난 이제 엄청 잘났고 난 뛰어나 약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오가 덜 살지 봄들은.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야. 저스틴 비버가 인월생인가 그럴 거야. 걔가 아무리 노래를 잘 내고 기깔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막 고급진 느낌까지는 안 나잖아. 그냥 철부지처럼 돼버리잖아 이미지가. 아무리 성공해도. 여름 자체가 이래. 그래서 얘네들은 화생토도 해야 돼, 토생금도 해야 돼, 경쟁도 해야 돼, 견제도 해야 돼. 뒤에서 친구들도 나를 씹고 얘가 친구인지 왼수인지 원수인지 모르겠고, 부모님도 너 똑바로 일 안 하면 너 이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큰일 난다고 말해.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서 너한테 땀 흘려 일하라고 말하고, 너가 이렇게 일 안 하면 넌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강요하는 환경인 거야. 부모님들도 나한테 그렇게 대하고, 내 친구나 남편까지도 넌 놀면 안 된다. 끝까지 벌어야 된다. 목숨 걸고 버텨라. 이런 식의 스탠스밖에 안 돼.
놀기가 힘들어, 기본적으로 여름 자체가. 그리고 여름은 생각해봐. 내가 여름에 땀 흘려서 막 일하면서 콜라 한 잔을 힘들게 샀어. 내가 한 달 월급이 뭐 500원인데 콜라가 250원인데 콜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 3달 열심히 일했으니까 콜라 하나 먹어야지. 콜라 한 잔 딱 사가지고 딱 한 입 빨았어요. 잠깐 내려놨어. 그리고 딴 데 보고 잠깐 보려고 하니까 콜라가 없어. 왜? 여름에 애들 다 목말라 뒤질 것 같아서 콜라 보면 막 도둑질을 하고 달라들어요. 그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내 거를 훔쳐가려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주변인 애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거를 탐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들은 엄청 힘들어. 내가 노력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돼, 견제도 해야 돼, 콜라도 지켜야 되고, 도둑놈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사오미올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윤리의식이나 대법관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서 도둑놈들을 그렇게 싫어해. 얘네들 자체가 가장 불법적인 거나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여름이야. 편법도 싫어해. 얘네들 줄 맞춰서 서야 되고 줄 막 새치기 하고 이런 애들 되게 싫어해. 봄생들 마음에 들면 새치기 해. 아 몰랐어요 이러면서 새치기 한다고. 그 욕도 덜 먹어. 봄생들은 진짜 모르는 것 같이 생긴 게 얼빵하게 생겨가지고 아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여름이 살짝 끼어들려고 하지 이미 지가 남들 새치기 한다는 걸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표정에서 드러나. 그래서 욕먹어. 아, 저 아줌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어. 원래 지적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거든? 지적받으면 뭐요? 그랬구나. 몰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름은 가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여름이야. 매사에 그 열심히 살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봄들은 여름처럼 돼야 된다고 목생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원리 원칙을 만들라고 했지. 자기가 원리 원칙을 못 지키니까. 여름들은 원리 원칙을 자기가 만든 사람이잖아요. 얘네들이 원리 원칙주의자야. 대법관이야. 친구 중에서 만약에 여름인 애들한테 야 나 이거 잘못한 거 같냐 아닌 거 같냐 해서 막 남친 막 씹고 그러잖아.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가 대법관이야 뭐야.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남친 좀 씹어달라고 갔더니 같이 그놈 나쁜 놈이네 얘기해주면 될 거를 이거를 굳이 가서 야 네가 잘못했네 그건 네가 사과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름들은 그 대법관이야. 이 대법관 짓을 자기 부모님한테도 한다고 막. 아니 아빠 나이 그렇게 먹고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세치하고 그러면 돼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른다고. 그게 여름이야.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렇게 뭔가 긴장된 사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야 되니까 굉장히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쉬거나 이렇게 하면은 불안감이 도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제대로 쉬거나 놀지도 못해. 봄생들한테 돈 1000만 원 주면서 쓰라고 하면 하루에 다 쓸 거야 아마. 하루가 아니지 10분에 다 쓸 수도 있어요. 여름생들은 막상 엄청 돈을 많이 쓰게끔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 못 써. 얘네들은 무슨 탈나지 않을까? 이 돈 써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이거 뭐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낭비해도 되는 건가? 이건 나한테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돼. 자기한테 사치도 많이 못해. 요렇게 되는 거야. 쉽게 뭔가 이렇게 뭔가 탕진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임묘진들 뭐 탕진하려고 하면 뭐 탕진하지 말라고 한 금액까지 다 쓰고 몰랐는데요? 이러고 택 뜯어버렸네? 어떻게? 환불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가져요. 여름이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 도덕쌤, 윤리쌤, 대법관 마인드를 버려라. 무슨 네가 뭐 후레쉬맨 슈퍼맨도 아니고 네가 뭐 세상이 뭐가 잘못됐네 잘했네 누가 옳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뭐 저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언제 성공하고 돈을 버냐고. 요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로. 세상에 옳고 그른 건 없다. 이거 버리기 제일 쉽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매사에 상하 관계를 따지지 마라. 인간은 평등하다. 너도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다. 명령하지 마라. 왜? 얘는 봄보다 위에 있잖아. 내가 내 아래 봄이 있는 걸 아는 애야. 내 아래 봄이 있잖아. 내가 제일 위잖아. 금수는 가을 겨울은 음이에요. 봄 여름 중에선 여름이 왕이야. 그래서 여름이 더 위에 있어요. 우리가 태양이 하늘에 떠 있잖아. 여름이 제일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름 마인드는 내가 위에 있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있어요. 또는 상대방이 나한테 위에 있냐 아니냐를 따져.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따져요. 그래서 내가 아래에 있으면 깍듯이 해야 되고 내가 위에 있으면 아래한테 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 내가 윗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된다. 아니면 내가 아랫사람으로 위한테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이건 나이랑 상관없어. 자기 위치에 대한 파악이 빨라. 왜냐면 봄은 어차피 맨 밑에 있는 애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름은 내 밑에 누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 상하관계를 따지면 안 돼. 세상은 평등하고, 예를 들어서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뭐 대표일 수도 있고 성공했을 수도 있으면 내가 가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뭐 형 누나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돼, 기본적으로. 자, 세 번째,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지 마라. 이건 돈 밝힘 얘기가 아니야. 뭐냐면 자기가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었을 때 이건 얼마만큼 가치가 있지? 나는 그 가치를 받아야지가 있어. 그래서 이 가치를 못 받았을 때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가치 대접을 안 해주지?가 있어요. 이 모든 행동에 내가 시간이 들어가는 거랑 내가 이만큼 투자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성공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월급이잖아요. 그쵸? 근데 월급은 모아서 부자가 된다? 안 되죠.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돈에 맞춰서 일을 하면 그게 그냥 내 직업만 되는 거야. 그 이상 못 받아. 월급 이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지지 않아야 돼. 가치를 따지지 않아야 돼.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위아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게 더 시간 효율당 돈을 많이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 모든 건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모든 건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돈으로 가치를 따지지 말라는 거야. 돈 이외에도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따지는 데 있어서 뭐든지 뭐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 개념으로 환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비난받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 마라. 화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는 아래에 있어. 수극화가 되려면 수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화를 때려야 되는 거 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밑에서 올라와서 개기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바꿔 말하면은 자기가 안 좋은 피드백이라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노출돼가지고 욕 먹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커. 이 부분이.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뭐 내가 뭔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고 막 어떤 윤리적인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많은 돈을 받는다라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 나머지 계절들은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내가 혹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나 누구한테나 도덕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해요. 바꿔 말하면 내가 불법적인 거나 욕먹는 짓 같은 것들을 그거가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에 거부감이 있어요. 내가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마지막, 뒤통수를 쳐라. 자, 제일 중요한 거야. 사오미월들은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대법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름은 더우니까 콜라를 남들이 다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내 돈을 쓰지 않고 남이 콜라 마실 때 살짝 내려놨을 때 그 콜라를 마셔야 된다야. 근데 이것을 못해, 사오미월들은. 왜냐? 나중에 혹시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내가 자신이 떳떳하지 못해서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이 짓을 못해요. 이 의미의 뒤통수야.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 치면은 그게 혹시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자기가 뭔가 꺼려하거나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못하거든요. 그거 저질러라는 거야. 그게 마음에 든다면. 그래서 여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머뭇머뭇 거리는 거야.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요? 이 머뭇거림이 심합니다.
이 머뭇거림을 머뭇거리지 않아야 돼요. 마음에 들면 해야 돼요. 돈이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돼.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를 자기 걸로. 이거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해. 그 고민할 시간에 다른 지나가는 봄생들이 슬쩍 콜라 이거 먹어도 돼요 하면서 가져간다고. 여름들은 그런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여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도덕 윤리 선생님들이야. 주변. 봄은 목마르면 일단 먹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먹어도 돼요? 이미 빨대에 입을 대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대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봄이랑 여름이랑 한 세트야. 그래서 여름들이 봄을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얘네들은 그 여름들이 느끼기에 예의 범절을 넘나들면서 약간 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4, 5월 입장에서는. 임묘, 진월 입장에서는 여름생들이 꼰대처럼 느껴져. 이 두 부분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는 뭐 이걸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다르는 것 같아. 둘 다 장단점은 있죠. 일단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계절별로 주요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권력에서 제일 유리한 거는 겨울이라고 했죠. 권력 구도에서 제일 유리한 거는 겨울, 여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거대한 싸움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싸움이 봄과 가을의 싸움이거든요. 거대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겨울, 여름 외에도 얘네들은 겨울, 여름 뭐 이런 식으로도 싸운다는 거야. 얘네가 경쟁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전투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봄과 가을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싸우는 척만 이렇게 해도 적당히 이제 뭐가 승패가 결정돼서 겨울이 이겼다라고 하면 겨울 가서 줄 서면 되고 여름이 이겼다라고 하면 여름에 줄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어떤 누구냐가 상관없이 제일 일반적인 사람이 편안한 건 뭐냐? 봄, 가을로 태어나면 제일 편하다. 이렇게 머리 안 굴려도 된다. 근데 자기가 겨울이나 여름에 태어났다면 이런 뭔가 권력에 있는 다툼이나 자리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링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여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봄, 가을은 링에 올리질 않아. 얘네들은 거기까지 갈 생각도 없어요. 뭐 오늘 컨텐츠가 재밌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 계절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절에 대해서 사주에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 계절이라고 했죠. 이 부분 잘 지켜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육신은 의미가 자주 변해요.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